9월부터 적용되는 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시면 벌금 200만 원에 징역까지 갑니다. 그러나 면허증을 이렇게만 가지고 계신다면 무조건 벌금 피할 수 있습니다. 긴급 정보만 가져오는 정서방입니다. 정서방 구독자님들은 평소에 운전 자주 하시나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면허증을 필수로 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그런데 이 면허증 카드를 이렇게 사용하면 벌금을 200만 원이나 내는 정책이 올해 9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징역까지 살 수도 있는데요.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하게 벌금 200만 원 내기 싫으시다면 오늘 영상 놓치는 내용 없이 끝까지 보셔야겠습니다. 9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규정 5가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드릴 테니 정확히 숙지하시고 억울하게 벌금 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면허증부터 벌금까지 싹 바뀌는 도로교통법 수집하느라 꽤 고생했으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안전한 자동차 생활을 기원하며 정직한 정서방 출발합니다. 첫 번째,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스마트폰 하나로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덕분인데요. 요즘은 은행 업무부터 쇼핑, 심지어 병원 예약까지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운전면허증까지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9월부터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실물 운전면허증을 지갑에 넣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실물 면허증을 깜빡 잊고 안 가져오셔서 불편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정말 편리해졌죠? 그렇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패스라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패스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운전면허증 정보를 등록하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몇 단계만 거치면 실물 면허증 없이도 모바일로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경찰이 면허증을 확인할 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거나 공직선거 투표장에서 신분 확인을 할 때도 이 모바일 면허증이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항공기 탑승수속이나 렌터카 대여, 심지어 편의점에서 성인 인증을 할 때도 이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운전 면허증은 보안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스마트폰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 같은 보안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분실 위험이 적고 개인정보 보호도 척척 해냅니다. 무엇보다 이 모바일 운전 면허증은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받은 신분증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여러분의 면허증을 요구할 때 실물 면허증 대신에 모바일 면허증을 보여주어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곳에서 모바일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사용하셔서 편리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운전면허증 대여 처벌입니다. 면허증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운전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부탁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과거에는 운전면허증을 빌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부분이 아주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벌되는지 이해되기 쉽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만약 누군가가 음주 단속을 피하거나 면허가 정지되었을 때 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러분에게 면허증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별일 없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운전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게 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벌은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훨씬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빌려주는 사람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빌린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는 점인데요. 예전에는 빌려준 사람만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운전면허를 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별일 없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다가 강력한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으니 절대로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면허증 절대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음주를 자주 하신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의 규제도 더욱 강해지는데요. 올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내 차에 그런 걸 왜 달아 하시는 분들, 불법으로 간주되어 벌금에다 징역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파헤쳐 보시죠. 세 번째,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입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장치는 음주운전으로 5년 내에 2회 이상 적발된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부착됩니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으로 반복해서 적발된 운전자는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이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치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운전자가 장치에 숨을 불면 이 장치가 알코올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합니다. 만약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아예 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죠. 말 그대로 음주운전을 원천 봉쇄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일반 차량을 운전하게 된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필요 없도록 정서방 구독자님들은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율주행차의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은 자율주행 기능이 달려있다 보니 많은 초보분들이 운전을 시작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차를 구매한다면 추가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는데요. 교육을 안 들으신 분들은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내용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번째, 자율주행 운전 교육 의무화입니다.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려면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안전교육은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지, 비상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교육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기본 작동 원리부터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자율주행차 운전 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웁니다.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다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또한 이 교육은 단순히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만약 이 교육을 받지 않고 자율주행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율주행차 운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시고 억울하게 벌금 내는 일 없이 안전한 자동차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캠핑, 차박,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나며 대형 차량을 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문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운전면허증은 1종인가요? 2종인가요? 대형 차량을 몰기 위해서는 1종 면허가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수동 변속기를 다루실 줄 몰라서 2종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2종만 운전할 수 있어도 대형 차량을 몰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조건 하나만 갖춰지면 2종 실력으로도 1종의 큰 차를 몰 수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다섯 번째, 2종 면허로 1종 차량 운전하기.
과거에는 수동 변속기가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자동 변속기가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면허 제도는 여전히 대형 차량을 운전하려면 수동 변속기로만 면허를 딸 수 있었던 게 불편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0일부터 일종 보통 면허에도 자동 변속기 조건이 추가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동안 일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면 수동 변속기로 운전 시험을 봐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2종 보통 면허를 따서 작은 차량만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종 보통 면허를 자동 변속기 차량으로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변화는 특히 대형 차량이나 특수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수동 변속기를 다룰 수 있어야만 일종 면허를 따고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동 변속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큰 장벽이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자동 변속기로도 일종 면허를 딸 수 있으니 대형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분들이 훨씬 수월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 변속기 일종 면허는 어디까지나 자동 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수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려면 여전히 수동 면허가 필요하니 이 점 유의하세요. 새로운 벌금부터 편리한 운전 생활까지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해주시면 꼭 알아야 할 정보만 간추린 황금 정보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